꼭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3에서 4주 정도 지나시면 금융 관련 그리고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죠.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상속인분들이 하는 위험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상속세 신고 기간이 6개월이나 되니까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우리가 흔히 하는 연말정산과 같은 세금이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상속세는 사망신고부터 진행을 해야 되고 재산 내역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세무상담부터 재산 분할 그리고 명의 이전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를 진행을 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두세 달 정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면 넉넉하겠지 하고 계시다가는 나중에 기한에 쫓겨서 몇천 또는 몇억 아낄 수 있는 절세 기회를 다 놓칠 수도 있고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세금 폭탄을 맞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픔 속에서도 반드시 챙기셔야 할 사망 후 해야 할 일을 총 7단계로 정리해가지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소인께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점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이라서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절대 손해보신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사망 후 해야 할 일 1단계입니다. 보통 고인께서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미처 내지 못한 병원비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이 경우는 보통 가족분들이 대신 병원비를 결제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낸 병원비는 고인이 내야 할 금액을 대신 낸 것으로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가족분들이 대신 낸 병원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병원비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의 영수증 챙기기도 필수입니다. 장례 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사실 500만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한데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네, 여기에 납골당이나 수목장 같은 봉안시설 영수증까지 있다라고 하면 최대 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병원비랑 장례비 영수증만 잘 챙겨두셔도 최소한 그 금액의 10%에서 최대 50%까지 상속세가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병원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적게는 100만 원, 크게는 500만 원 세금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병원비 영수증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장례를 마치셨다면 이제 사망 후 해야 할 일 2단계 사망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우선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거든요.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신고해야 되나요? 주민센터, 시청, 구청 어디로 가셔서 하셔도 상관없는데 유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반드시 고인의 주소지에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시청이나 구청은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이때 준비하실 서류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그리고 방문하시는 상속인의 신분증입니다. 사망신고서 양식은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꼭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3에서 4주 정도 지나시면 금융 관련 그리고 토지, 자동차 등의 고인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서비스는 꼭 신청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고인이 기존에 사용하셨던 은행 계좌들 있잖아요. 네. 이게 동결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고인의 계좌에서 나가야 될 돈이 있다고 하면 사망 신고를 조금 미루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망 후 해야 할 일 3단계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떼는 일입니다. 받아야 될 서류는 첫째는 잔액증명서, 둘째는 과거 10년치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그냥 저희가 은행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 서류 2개를 주세요라고 하면 은행에서 발급을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먼저 전화하셔가지고 어떤 서류를 지참해야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상속인 신분증, 고인의 사망 진단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3개를 지참하시면 이 2가지 서류를 발급을 해주는데 은행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으니까 꼭 먼저 전화를 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은행에 가셔서 잔액증명서를 떼달라고 요청을 하면 방문한 날을 기준으로 가끔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꼭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됩니다. 네, 이 지점에서 상속인분들이 좀 많이 의문점을 가지시는 게 잔액증명서는 발급해야 된다는 거를 알겠는데 왜 과거 10년치 거래 내역이 필요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바로 상속세의 사전증여 합산 규정 때문입니다.
네, 우리 세법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속세를 피할 목적으로 준 걸로 보고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증여 재산을 누락하고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가산세까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망 후 해야 할 일 4단계는 세무상담입니다. 보통 상담은 재산 파악이 어느 정도 끝나는 사망 후 2에서 3개월 전후에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사실 뭐 상담은 그 전에 오셔도 상관없는데 보통 상담 오시면 제일 궁금하시는 게 내가 낼 상속세가 얼마냐 이거잖아요. 재산 내역이 파악되지 않으면 저희가 세액을 뽑아 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절세 전략 같은 것도 안내 드리는 게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오셔야 될 수도 있어서 재산 내역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한테 방문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보통 사업을 하시는 상속인이 아니시면 세무사님을 처음 만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네, 보통 직장 다니시면 회사에서 다 세금 처리를 해주니까 뭐 세무사를 만날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를 한 명만 만나시면 이 세무사님이 진짜 상속 전문인지 실력은 어떤지 이런 게 가늠이 잘 안 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한 두세 명 정도는 만나보셔가지고 비교 상담해보시고 그 중에서 좀 가장 전문성이 있고 좀 신뢰가 가는 세무사님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 만나보시고 좀 신뢰가 가고 좀 마음이 간다, 전문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세무사님을 고르시면 됩니다. 네, 사망 후 해야 할 일 5단계는 공동 상속인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입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면 단독으로 상속을 받아서 분할 협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여러 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나눠 가질지를 협의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시기 전에 저희가 세무상담을 앞전 단계에 넣어놓은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협의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상속세가 뭐 수천만 원 또는 뭐 수억 원까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반드시 세무상담하시고 난 이후에 분할 협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세무상담까지 마치고 나서 상속인 간의 분할 협의가 완료가 되면 분할 협의서라는 서류에 각 상속인이 고인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지겠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서류에 각 상속인이 동의한다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분할 협의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망 후 해야 할 일 6번째 단계는 명의 이전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끝났다면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실제 명의를 바꾸는 절차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6개월이라는 기한을 반드시 엄수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명의 이전을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실 수가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에 취득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6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거액의 가산세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슬퍼하느라 경황이 없어서 깜빡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세무서나 뭐 지자체에서 이런 걸 봐주지는 않잖아요. 부동산이나 차량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셔야 됩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금융재산이나 가상화폐 뭐 이런 기타 재산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천천히 찾아가시더라도 딱히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천천히 챙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융재산은 당장 쓰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저희가 독촉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빨리빨리 챙겨 가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단계지요. 7단계 상속세 신고랑 납부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는 물론이고요, 납부까지 진행해야 되는데요. 네, 보통은 저희가 세무사 통해서 상속세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상속세 신고가 끝나면 세무사님이 이제 납부서를 전달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 납부서 안에 그 가상계좌가 있어요. 그 가상계좌에다가 내야 될 상속세를 다 납부해 주시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상속세가 뭐 몇 천만 원, 뭐 아니면 몇억 원처럼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물납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분납과 같은 상속세 납부 방법을 좀 고민해 볼 수 있겠지요. 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물납은 말 그대로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야 될 현금이 부족하다면 세무사랑 미리 상의를 해서 세금 납부 플랜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사망 후 해야 할 일 7단계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갑작스런 이별 뒤에 이런 복잡한 절차가
절차까지 챙기기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상속세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단계별 기한이나 주의사항 같은 것들 잘 체크하시면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상속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